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렇게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또 기민한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자갈받기를 걷던 제약바이오가 하반기부터는 신장로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바이오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자, 오늘 탈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진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드디어 바이오 목에 누군가 기관 외국인들이 방울을 달았다는 거죠. 서로 막 눈치 보기를 했어요. 제가 달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나서기에는 괜히 또 잘못했다가 이런 이제 서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다가 각종 학회나 그리고 이 반도체가 약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럼 공감대는 이제 바이오로 가는 거죠. 뭐죠? 학회도 있고 뭐 지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투자자가 어떤 기술 수출이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샀고 그런 것들이 바이오 투심을 자극했죠. 이제 이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한 2,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주야장천 매수를 한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 거의 한 달 내내 95% 이상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한 섹터가 형성이 되게 되면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만 보는 게 좋아요. 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쪽 저쪽 한눈팔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주식 투자는 이쪽 그 바이오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갈밭을 걷던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부터는 신장로로 달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동안에는 경기 침체나 R&D 모멘텀이 좀 부재했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쉬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갈길을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 덜커덩 이렇게 달리게 되죠. 그러나 신장로를 달릴 때는 그냥 쫙 시원하게 달리는 거죠. 그런 흐름이 하반기 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반기 때 왜 약했냐? 일단 코로나가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 뭐 면역력도 갖추게 되고 백신 맞을 필요 없고 치료제도 별로 효과도 안 들고 독감 정도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처방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의약품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그동안 미뤄뒀던 그 R&D나 또는 이제 그동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굳이 이때 우리가 IPO를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비 맞고 가서 축구하는 것보다는 비가 그치면 그때 신나게 축구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IPO 증가 기대감 때문에 하반기 때는 바이오 신장로가 펼쳐질 것이다. 그럼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냐 이거죠. 있어요. 내년에 성장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메가 블록버스터급 당뇨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일단 금리가 인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R&D나 또는 그 IPO 시장으로 이제 몰려든다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내시 치료제가 이제 슬슬 괴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처방약에 대한 어떤 투자나 또는 이 처방 건수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S&P 이제 500 헬스케어 기업이 이제 합산을 해서 주당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EPS 성장률이 올해는 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 커버리지 기업들의 확실한 이익 성장률은 먼저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게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분기 때는 좀 적었지만 2분기, 3분기, 특히 또 4분기에 들어올수록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각종 NDA를 신청한다든지 신약을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여기에 관한 이제 기업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은 이제 9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밤에.
그 다음에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1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때 제약바이오가 정말로 상승할 수 있냐? 따져보면 일단 호재될 게 아까 많다고 했죠. 내년에도 호재될 게 많고 올해도 많단 말이에요. 올해 하반기 때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휴미라, 자가면역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생산해야 되겠죠. 자, 단일 의약품으로는 이 휴미라가 코로나 치료제 빼놓고는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먹으라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겨들여서 일단은 복제약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이제 삼성이나 또는 셀트리온도 이쪽에서 이제 복제약을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램스마이스C가 FDA 이제 허가가 예상이 돼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특히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굵기를 선언한 대중 압박 전략으로 미국이 야, 우리 원료의약품을 우리 국내에서 25% 이상 생산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한테 약팔 수 없어. 이런 이제 장벽을 허들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한 9천억, 1조 원 정도 현금을 받는 현금 장사를 하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거기다가 뭐 생산기지 세우라면 세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M&A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황양행이나 또는 기타 뭐 글로벌 기업들이 각종 임상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고 그게 2상이 아니라 3상. 그래서 좀 신약 허가까지 신청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이제 3번의 그 업다운 사이클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근데 거기에서는 항상 대형주들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미약품 치고 올라갔어요. 이번에 본격적인 랠리는 여기서 발동을 걸고 나머지들은 이제 날아가는 형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실적도 부각이 되고 또 M&A 기대감도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발동을 거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뭡니까? 바로 KRS 300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거죠. 자, 항상 이제 저는 이 말씀 드려요. 항상 수급선, 60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 공간이 형성이 되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저는 갭 회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봉을 뽑아 올렸다는 거죠. 이 쉬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일단 전고점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종 지표도 그걸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작년에 범죄합동수사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다 떨었죠.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주식시장 초토화 되겠구나. 특히 빅머니들 있죠.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빅머니들이 이제 잔뜩 움츠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정부에서는 크게 강도 높게 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의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에 쫓아서 그쪽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 야, 그럼 우리가 규제를 피하고 이렇게 명분이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면 역시 우리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되겠구나. 그럼 딱 정해져 있어요. 대중 압박 전략,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각종 그 셀럽들이 있죠. 뭐 빌 게이츠나 뭐 어떤 사람들이 그쪽에 자금을 투여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현실화됐을 때 투자자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그 관련주들을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작년에 왜 그럼 그렇게 정확히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그 인플레 감축법 때 그 태양광 폭력이 시장의 뒤안길이 있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봇 그다음 AI 관련주 제 이상형이 로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그 로봇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안 올라가서 제가 또 파바로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로봇 AI가 또 세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니라고 했던 2차 전지가 강력한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서 텐베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1200
1,100 이렇게 해서 뭐 2억 5천을 가지고 뭐 한 31억까지 만들고 뭐 그런 분도 계신데 계속 홀딩하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은 뭐냐? 나머지는 다 따라갈 수 있어. 제주 섬유 봉제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방직 산업이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처녀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살게 되고 이거 하니까 먹고 살만해.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서울로 불러들이고 서울에 사람이 많이 더 모이니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통이 체증이 되니까 뭐 차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뚫어야 되고 해서 건설이나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 또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강 산업도 좋아지고 또 철강지에 운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로 또 실어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업이 발전했다고요. 이런 섬유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조선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 큰 TV에서 선명한 디스플레이에서 TV를 봐야 되고 또 IT 기기를 첨단 IT 기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IT까지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선진국에서 가장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이라 했죠. 자, 보세요. 모더나 한 기업이 대박이 났었죠. 이번에 10년 걸릴 mRNA 코로나 백신을 단 1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근데 모더나가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보스턴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래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을 해서 글로벌 빅파나로 건너듯이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반도체처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잘해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는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를 해소하고 또 보상을 공정하게 해주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자금줄을 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6월 1일 날이었죠. 어제 첨단산업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제 각종 이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또 여기서 이제 별도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NC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루닛을 2월 초에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학회 이야기하면서 크론병 학회 이야기하면서 영상 시스템 이거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종목이 크게 올라가서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는 한 30% 못 올라갔지만 바닥에서는 100% 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항상 투자자들은 바닥에서는 발굴할지를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좀 올라가면 신경을 쓰게 된다고. 이게 사람의 심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마구마구 발견이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대중 압박 전략. 중국이 바이오 굴기를 선언했고 나중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또 제2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걸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고 좋아, 그럼 바이오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자. 그래서 중국만 잡을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말 안 듣는 인도도 한번 잡아보자. 자꾸 인구가 너희가 많으니까 중국을 압박해.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공장 지어줄게. 그랬던 인도가 변심을 해서 러시아가 쌍값에 원유 준다고 하니 그래 좋아 해서 받았다는 거죠. 못마땅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가 원료의약품을 많이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한국도 지금 자꾸 보면 우리에게 줄서를 서야 되는데 그래도 중국 경제하고 한 30%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또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처럼 그렇게 변심을 못하게 꽉 붙들어 매는 거죠. 그래서 1타 3피로 지금 바이오 쪽에 원료의약품을 25%를 우리에게 생산해라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그쪽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큰 시나리오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중국의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려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굵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TSMC를 장악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대만을 해서 하면 이 태평양 앞바다가 뚫린다는 거죠.
그럼 태평양을 통해서 미 서부 본토를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해군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해요. 그리고 어떤 기술력 면에서 보면 해군력을 가장 상징하는 게 뭐냐면 캐터펄트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이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활처럼 선미가 이렇게 휘었죠. 그래서 전투기가 힘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자꾸 선미가 이제 부셔져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증기로 이제 증기식 이제 캐터펄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딱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죠. 근데 이 증기식으로 하다 보니 이걸 식혀야 되고 또 다시 장착해야 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전자기식은 어때요? 새총을 쏴듯이 그냥 전투기 한 대씩 팡팡팡팡 날리는 거죠. 이걸 중국이 4번째 항공모함에서 드디어 만들어냈다는 거죠. 미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뛰어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어쨌든 중국을 이제 중국의 해군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의 해군력을 잡기 위해서는 한나라의 국방비는 쓸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통해서 이 카슈미르 지역 그리고 신장 이구르 지역은 예전에는 이 중동 땅이었단 말이에요. 중동의 평화를 불러일으켜서 이 여기에 있던 IS나 이런 무장 단체들이 이쪽에 와서 용병들이 뛸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 대만을 통해서 바로 앞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어떤 애, 저떤 애 이런 경강설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사시에 여기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를 해야지 중국이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친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국익을 차원에서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럼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은 글로벌 빅파마가 없어요.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없다고요. 그러니 50위 안에 드는 기업도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더나처럼 블록버스터 신약을 하나 만들면 정말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 보자. 또 의약품 수치를 뭐 몇 배로 늘려보자. 의료기기 수치를 많이 늘려보자. 정책이 딱 이 서너 가지라고요.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서정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9천억 이상 집판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료 의약품 생산해내 그러면 좋아, 생산할게. 그럼 너희 M&A 하나 할게 도와줘. 그래서 M&A를 하고 파이가 커져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게 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차바이오텍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지금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했던 HLB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만약에 각고의 노력 끝에 4년 만에 신약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워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듯이 바이오가 움직인다. 그럼 바이오가 한번 움직이면 주야장천 바이오만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 때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신약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천병에는 일동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또 좋고, 그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이나 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술 수출 기업들이 대규모로 늘어나서 작년에 뭐 조 단위 기술 수출한 기업도 있고 한데 몇 조도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 신약을 하는데 신약을 임상을 진행하는 것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기술 수출을 자금력이 딸려서 하는 기업들이 좋고, 기술 수출도 반환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야만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비만 환자나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나 이런 뇌질환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고 살고 또 오래 살다 보니 의료가 발달을 해서 근데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또 웬만한 또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항암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은 외형을 형성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에 강점을 갖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나 하반기 때는 학회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월 달에는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죠. 임상종양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알츠하이머 학회, 10월은 유럽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11월 달에는 면역항암학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바이오 USA까지 다음 주에 출격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흐름은 좋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는 기업이 한 두세 개 정도로 나올까? 두 개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가 없는 그런 신약들도 이제 개발이 잇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시 치료제들 개발이 잇따르고 또 한미약품도 고배를 마셨었죠. 베링게 잉그라임한테 기술 수출이 반환을 당해서 한때 곤두박질 쳤었는데 이제 슬슬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건 좀 꼭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안 움직이는 한미약품 또는 뭐 DB하이텍 이런 옐로우 칩들을 하나씩 콕콕 찍어들었단 말이에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다 날라갔으니 이제는 뭐 할 게 없다 하면서 한 종목을 또 반도체 관련주로 제시했는데 세게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몇 %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을 우리가 잘 제시를 해드리니까 꼭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은 9시에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낮 11시부터 한 4시간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면 언제든지 송관정 대표가 무료 공개 방송하거나 어디서 보지? 인터넷에서 와우넷이나 한국경제에 딱 접속을 하면 제 얼굴이 딱 뜨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도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리포팅 해드렸는데 이제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이륙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회사 리스크는 있어요. 재무적인 리스크는. 그렇지만 회사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지분 경쟁이나 M&A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분 승계하는데 지금 고차 방정식을 쓰고 있어요. 메디포스트나 랩지노미스, 오스테 임플란트,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손자들한테나 또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 사모펀드들한테 이제 지분을 매각합니다. 근데 사실 사모펀드한테 지분을 매각한 게 어떤 엑시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분 경쟁에서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지분 승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형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승계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럼 포기를 하거나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한테 이제 지분을 많이 매각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시딩을 많이 했었죠. 많이 이제 우리 좋으니까 투자해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모펀드가 개입해서 경영의 주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분 경쟁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인바이치 바이오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대주도로 올랐던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제 뭐 펜젠의 최대주도로 올랐던 회사가 이제 최대주도로 오르면서 그 관련주가 어떻게 돼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지분 경쟁을 한 또 이 삼진제약 동맹 미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업체 이게 이제 아리바이오인데 여기가 이제 조명업체 소룩스 인수하는 깜짝 딜.
우회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장해야 되는데 우회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급등이 나왔죠. 이런 가벼운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CTC 바이오 이야기를 했었죠. 파마 리서치하고 CTC 바이오하고 또 다른 기업하고 서로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가운데 주가도 요동을 좀 치고 있죠. 앞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아주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분 경쟁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당장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임상정형학회.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일부는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데 어쨌든 에클론이나 뭐 이런 ST큐브 이런 종목들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죠. 올라가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현실화가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뭐 웬만한 기업들보다는 이제 그 공동 연구 개발하거나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난주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했습니다. 루닛이나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바이오 USA가 열린다는 거죠.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주요 도시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를 해요. 근데 세계 60개국에서 1,500개 기업이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상당히 좀 커요.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으로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무자들이 이제 협상을 하고 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최고 의사 결정자하고 이렇게 되니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럼 최종 계약 도장 꽝 찍고 우리 기술 수출해서 날아가고. 근데 그런 종목은 처음에 먼저 날아갑니다. 꾸물꾸물 날아가다가 계약 체결이 되면 날아가는 거죠. 항상 시딩을 해야죠, 바닥에서. 그래서 국내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라이센싱 아웃에 초점을 맞추고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CDMO 기업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찾는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매드팩토는 상승 초기에 있고 뼈 질환 치료제 이제 신규 후보 물질을 포함해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다, 기술 이전하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움직일 거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숨은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 숨은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숨은 재료를 해드리니까. 저는 그런 걸 발굴을 잘해요. 그래서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가 됐고 매달 이제 베스트 파트너를 수상하고 있고 한 일주일만 해도 계좌를 뭐 20%씩 이렇게 불리는 흐름도 나왔는데 저는 그 원동력이 뭐냐고 보면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의 리포트를 제가 쓴다는 거죠. 보통의 전문가 집단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그 종목들을 발굴해서 자기가 매매를 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리포트를 쓸 테니까 투자자들 모두가 우리 리포트를 봐라.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뭐 에코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성 정보도 제가 그런 서정진이 복귀했다, 원격 의료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했죠.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면 인성 정보를 바닥권에서 해드리면 이게 급등이 나오고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임상종양학회에서 이제 알테오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움직이면 무조건 바이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 그다음에 메지온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리포팅을 이제 프로이처에서 이걸 공략하세요 했거든요. 2%대에서 상한가까지는 못하고 한 20 몇 %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 원만 투자해도 가볍게 150, 200은 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돈 버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런 투자 노하우, 이런 급등주를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기법 강의도 조금 있다가 시청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반도체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한미 반도체, 동진 세미캠 또는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는 뭐 상한가를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업도 토하고, JI테크는 이틀 연속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상한가는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발굴이 돼야지 기분이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만들고, 또 시장이 이제 뭐 탄소 국경세나 아니면 또 개별 기업들로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또 매매하면 또 재밌는 흐름이 나오겠죠. 히토류가 좋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로 또 엮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이번에 좀 이따 이제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또 그때는 2차 전지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에 베팅을 하는 전략이 좋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SJM이 2차 전지 모멘텀이 있어서 했는데,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고, 뭐 나노브릭스나 또는 EM플러스. EM플러스는 꼴랑 한 30%밖에 안 올라갔어요. 한 며칠 만에. 윤성 FNC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끌고 가야만 한 200, 300씩 올라가고, 심지어는 에코프로는 이제 1000%가 10배그가 달성이 됐죠. 자, 이 두 숫자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수익률은 이게 더 좋죠. 근데 두 개 다 이제 이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근데 어떤 투자자는 1,400밖에 수익금이 안 되지만 어떤 투자자는 2억 5천을 투자해서 31억의 투자 금액이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 TV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이오는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신풍제약이 한 27배 날아가는 그 지점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기회의 땅이니까 이제부터는 바이오에 용왕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상승 초기에 있는 바이오주들 제가 잘 골라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